치매 예방법이 있나요? 뭐. 그런 것들은 뭐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. 사실은 뭐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옵니다. 예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잘 보면요. 그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거가 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고혈압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혈압 관리 잘해라, 뭐 그다음에 체중 관리 잘해줘라, 평상시 당뇨 같은 거 관리 잘해라든지 이런 중풍 예방하는 쪽 그런 관련이 많고요. 그리고 뭐 건강 스트레스를 관리 잘해라든지 뭐 운동을 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. 사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가지라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렇게 뭐 다 해도 걸릴 사람도 걸립니다. 가지고 좀 증상을 완화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리고 뇌가 결국 손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뇌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치매가 걸려도 좀 많이 유지를 하시죠. 근데 좀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 뇌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 있어요.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 걸려요. 네,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.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. 사실 평상시 사회생활 많이 하셨고 또 머리 두뇌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치매 걸리더라도 이렇게 오래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기능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혹시 알츠하이머 치매에 예방법은 없나요?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기준을 잘 몰라요. 머리에 뇌 독성 물질이 쌓이는 그런 병인데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다는 결과는 아는데 왜 그게 생기고 뭐 그런 걸 아직 해서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좀 치료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속도를 늦춰주는 거지 완치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거를 역전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. 그 치매 그 환자님 말 예, 들어보시는데요. 예. 뭐 성취감이랑 보람된 일이 있나요? 저는 아까 그런 거는 보람이 되죠. 이분이 뭐 치매로 걸려서 뭐 돌아가시게 생긴 줄 알았는데,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, 그거만 해줘가지고 좋아져서, 좀, 진짜 가시는 분 많이 봐요. 그러니까 정상생활 같이 하세요. 막, 그냥 뭐, 헛소리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, 약 한 반알 먹고 멀쩡해지셔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도 많이 봅니다. 네. 어떤 분들은 진짜 약물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셨는데, 그거 이거 빼드리기만 해도 좋아져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뭐, 아까 잠깐 드렸지만, 뭐 변비만 해결해줘도 좋아져요. 그런 거 많이 봅니다. 그럴 때만 보람을 느끼죠. 저분 자식들 걱정하시고 뭐 치매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는데 그냥 멀쩡하신 분 같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요. 여기 저 병원이 연세 노블병원이죠? 예, 예, 그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? 노하우요? 예.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여기 역천역 음, 6번 출구 역천역에서 4번 출구 나와서 걸어오면 예, 되죠. 예, 예. 노하우가 있나요? 그 노하우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복합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고통을 받는 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지역사회로 잘 돌려보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병원이에요. 그래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게 뭐 쌓였겠죠. 뭔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케어 방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또 간호 인력이라든지 간병 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겠죠.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죠. 그러니까 그걸 뭐 일일이 하나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뭐 무슨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노인성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인의학적인 지식이죠. 노인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인 환자분을 대해드리고 과한 거를 갖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걸 갖다가 가장 필요한 걸 채워드려서 이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도 있겠습니다. 정말 대단한 노하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노인의학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개원하신 지는 뭐 한참 되셨겠네요. 2004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16년 됐죠. 16년 됐습니다. 예. 그 코로나19 이후에 환자가 줄지 않았나요?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있고요. 그러니까 외래 환자를 다 통제를 하고요. 열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 먼저 갔다 오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면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. 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 해가지고 저는 메르스 이후로 응급실 문화가 확 달라졌듯이 지금 면회가 안 됩니다. 지금 특히 대면으로 해서는 면회가 안 되고요. 저희 그래서 거의 못 하고 있다가 불과 한 2, 3주 전부터 해서 이게 비대면 면회 그래서 이렇게 그 유리창 문 사이에 두고 이렇게 겉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부모님 뭐 그런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입원 치료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죠. 집에서 해보겠다 뭐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
그런 면에서는 좀 입원 환자나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도저히 집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죠. 네.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의료보험이 되죠? 그죠? 다 되죠. 정부한테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? 정부에서요. 정부한테 부탁할 일이.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잘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한 지난 3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최저임금이 한 30% 인상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의료비 매년 이렇게 협상을 해서 수가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데 올해 올라간 게 1점 몇 %예요.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, 이게?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게 얼마 전에 중소병원 화재 났지 않습니까? 불 났습니다, 이게. 요양병원에, 아니, 그냥 일반 병원인데 중소병원이 불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프링클러를 다 해야 되는데 네. 기존 건물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었어요. 네. 근데 강제적으로 이제 하라고 소급 입법이 돼버렸죠.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도 몇 년 전에 그 포항에 요양원 불나가지고 정부에서 다 스프링클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양병원들도 또 불이 나가지고 장성에서 불이 나가지고 강제로 하게 했어요. 장성이 언제 불났죠? 장성 요양병원이 한 5, 6년 됐죠. 네.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불 나고 나서 그 전체적으로 다 스프링클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거? 그러니까 어쨌든 다 했어요. 문 닫은 병원도 있고 뭐 못하는 데도 있고.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병원에서 불난 거예요. 급성기 병원에 불나가지고 저희도 이제 병원인데 불이 났는데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30% 올랐고 의료 수가는 1%대 올라가는데 그 무슨 돈으로 그걸 합니까? 그걸? 제일 아주 그런 거예요.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뭐 병원 뭐 도움을 준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나라에서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데 스프링클러 하라고 무슨 돈이 나오니까 치료하라고 돈을 주지. 그럼 그거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. 뭐 기계를 바꿔야 될 걸 못 바꾼다든지 또 뭐 환자한테 뭐 서비스가 들어 못 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병원에다 주지 실내로 병원에 안 주셔도 좋고 직접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스프링클러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간호사 그래 간호사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력이 없어요. 1.7% 올려서 어떻게 그거를 간호사들한테 주냐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. 병원에다 돈 주지 마세요. 병 좀 쓸 때 하도 많아가지고 간호사한테 월급 안 갑니다. 요즘 같은 때 뭐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중소병원 이런데 어려운 일하는 간호사들 직접 돈 주세요. 한 달에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좀 해가지고 병원에 좀 일손이 없어요. 간호사 일손이. 근데 그분들이 간호사 사실 많아요. 노는 간호사들 집에서. 근데 너무 대우가 안 좋으니까 못 있어요. 근데 병원에서 해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요. 그분들은 그냥 직접 주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병원 주지 마시고 신뢰하지 못하면 뭐 주지 마시고 간호사들한테 직접 주시라고. 신뢰가 안 되면은 병원에 주고 병원에 돈이나 많이 벌어서 무슨 뭐 하는 거가 자꾸 이렇게 뭐 여론이 안 좋은데 직접 병원 주지 마시고 간호사들한테 좀 직접 좀 주시라고. 그런 거가 좀 바라는 겁니다. 그런 거 좀 안전하게 환자 볼 수 있게 뭐 여력이 지금 없는데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간병인 문제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제도화를 빨리 만드셔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이제 노동법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은 다 돈이긴 한데 또 이런 데 써야 될 돈 아닙니까? 그런 거 하면서 고용 창출도 당연히 되는 거고 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 써야 될 돈이야지. 그래야지 자녀분들 가서 또 일하실 거 아니에요. 가서 안심하고 가서 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그 전국에 계신 심야 환자들한테요. 예, 예. 뭐 그 환자하고 가족들한테 뭐 희망을 좀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.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. 사실은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아주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 1위인데 1위 고령화 사회인데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이런 제도가 생기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제도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급속하게 질병을 따라가서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. 지금 뭐 지자체도 그렇고
병원 플러스 병원도 그렇고 뭐 건강보험부터 해서 많은 도움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거예요. 그렇게 하시게 되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우리 뭐 치매 걸렸다고 해서 낙담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몇 가지 드렸다시피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조절해줘서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예, 치매를 잘 관리하고 사실 수 있다. 뭐 완치해서 뭐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혈압, 당뇨 같이 잘 관리하고 사실 수 있는 병이다. 그렇게 아셔서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거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.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자식들이 안 보다가 어머니가 안 좋으셔서 가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. 예, 좋은 기능이죠, 사실은. 그런 경우도 순기능도 있다.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와서 뭐 우리 어머니 왜 이런 거 걸렸어요 해서 이제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분명도 분명히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